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 오늘 우리가 소개할 영화는 샤인.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고 수많은 리뷰들도 이미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또 둘이 봤잖아. 맞아. 근데 우리 보는 내내 되게 힘들었지. 분노 유발자가 한 명 누구였지? 아버지. 그렇지. 그 주인공 데이빗의 아버지.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천재 피아니스트가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근데 그 사이에서 되게 아버지랑 갈등이 되게 많았잖아. 그치? 아이는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그걸 계속 말리고 통제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빠랑 결별을 하고 그 영국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의 그늘을 영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계속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고 싶어 하잖아. 피아니스트들한테 거의 불가능한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해내지. 근데 그 절정의 순간에 이제 데이빗이 그때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서 데이빗의 인생이 좀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중간에 데이빗이 아버지랑 겪는 갈등이나 뭔가 고뇌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 힘들었던 장면인데 보기에 영국 왕립 음악학교에 가는 편지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데이빗을 패잖아. 아버지가 데이빗한테 괜찮지? 아프지 않다고 말해. 아니 어떻게 때리고 나서 괜찮지? 이런 말을 하게 만들지? 합리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서 데이빗이 계속 떠나는 것을 아빠는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데이빗이 포기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영국으로 다시 가겠다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때리고 하지만 본 마음은 아니야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이상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었지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고 엄마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이제 그 아버지가 왜 그럴까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잖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완고하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가족들을 엄청 챙기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건강해 보이진 않잖아.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같았지. 아버지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나라라 막내야 이야기할 때 애착이 밑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독립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부모와의 애착. 그 아버지의 태도는 애착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뉘는데 아버지는 누가 봐도 안정애착은 아니었지? 불안정애착은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항애착과 회피애착, 혼란애착. 그 아버지는 엄마가 봤을 때는 저항애착의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 저항애착의 특징은 뭐냐면 애착 실험이 있는데 이 유형의 분들은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고 늘 가깝게 있으려고 하고 엄마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그런데 막상 또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엄마한테 매달려 있고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야.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서도 신체적 접촉을 한다던가 끌어안아 주려고 한다던가 그러면 화를 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딸이 연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아버리잖아. 데이빗이 연애할 때도 그래서 모든 가족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고 본인이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도 데이빗이 음악가로서 성공하거나 성장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다 막잖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가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버지의 불안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엄청 고통을 받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던 거지. 하지만 또 음악가에 대한 열망이나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데이빗 어땠을까?
너무 고통스러웠겠지. 내가 영화 보면서 엄마한테 그랬잖아. 아마 데이빗은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워할 것 같다고. 데이빗 또한 불안정애적인 거지. 정서적으로는 아버지랑 잘 분리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었거든. 건강하게 분리가 돼서 독립해서 딱 나왔다면 라흐마니노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거야. 아빠에 대한 애정,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끝까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해서 아빠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본인이 해냈다라는 어떤 성취감? 이런 거를 느끼고 싶어서 결국은 해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었던 것 같아. 살아내는 게 참 고통일 정도로 힘든데도 꿋꿋하게 참 잘 살아내더라. 아버지가 세뇌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데이빗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 결혼을 하지. 결국에는 사람으로 다시 치유가 되잖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게 되고. 나는 이게 실화라는 것도 너무 놀라워. 데이빗이랑 같이 결혼한 여자 너무 대단하지 않아? 삶은 참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실비아라는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카페에서 연주를 하게 되잖아. 결정적일 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참 세상이 아름답지 않나.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샤인이 아름답고 우아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비극적이잖아. 표현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느껴졌고 빛나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계속 빛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 제목만큼이나 되게 아름다운 영화였지. 데이빗이 그 트램폴린에서 막 헤드폰 띄고 뛰는 그 명장면을 진짜 너무 아름다움의 극치잖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약간은 조금은 알 것 같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 연출가가 표현해놓지 않아. 한 사람의 일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 그렇게 아름다움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를, 재능이라는 건 정말 위대하고 되게 소중한 거구나. 데이빗이 그렇게 정신도 온전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공감을 받고 그런 연주를 해내잖아. 재능이 있어서 어떤 조건에서도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도 재능이 있잖아.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 너도 항상 빛날 수 있는 보석을 갖고 있다라는. 엄마도 그래.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오늘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도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화나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